여러분의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임용 합격 후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최종 합격 3일 전에 합격인지를 저는 알았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취업 발표 3일 전에 저는 문자 한 통을 받게 됐는데요. 바로 이런 문자였습니다. 저는 면접 당일날 지원 서류를 다 제출했는데 이게 누락됐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처음엔 의심을 했는데요. 알아보니 경기도교육청 인사검토팀이 맞더라고요. 만약에 최종 합격 3일 전에 이런 문자를 받은 선생님이 계시다면 미리 합격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자가 안 왔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은 모두 취업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최종 합격자 발표 후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발표 당일날 금식을 하고 결과를 확인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최종 합격 후 제출해야 할 서류들 안내편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최종 합격 후 제출해야 할 서류 및 꿀팁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각종 서류 및 제출처는 경기도 교육청 기준이니 발표일에 각 교육청의 해당 지침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각종 서류 중에 제가 안내드릴 사항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째,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다음으로 교원 자격증 사본, 그리고 각종 대학교의 증명서, 그리고 경력 증명서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최종 합격 후 제출해야 할 서류 및 꿀팁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먼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입니다. 병원에 미리 전화해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출 기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채용 신체 검사서가 당일에 제출되는지 이틀이 걸리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으로 8시간 금식은 필수입니다. 각종 검사에서 혈액 검사가 있기 때문에 검사 전 금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체압 발표를 금식하시고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기 전 증명사진 2장이 필요하니 병원에 가지고 가시길 바랄게요. 마지막 꿀팁으로는 23년도 올해 기준으로 홀수생 출생자는 건강검진이 무료 대상자이기 때문에 검진비가 저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시 올해 홀수생 출생자임을 얘기하시면 기존 검진 비용보다 약간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교 관련 각종 증명서입니다. 교원 자격증 사본은 교원 자격증의 복사본을 제출하시는 걸 얘기합니다. 만약에 기존 교원 자격증을 분실하셨을 경우 1급 선생님께서는 민원 24시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2급은 해당 출신 대학교에서 재교부 신청 후 제출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대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발급 방법입니다. 해당 출신교의 인트라넷에 들어가셔서 출력하시거나 또는 사이트에서 대학 증명 발급 민원센터를 클릭하셔서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셋째, 각종 경력 증명서입니다. 병원 근무 경력이 있는 선생님께서는 해당 병원의 인사팀에 방문하거나 또는 해당 병원이 먼 경우에 인사팀에 전화하셔서 이메일로 받기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간제 근무 경력이 있으시다고요? 그러면 기간제 근무했던 학교에 가시지 마시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 행정실을 방문하세요. 거기에서 팩스 민원을 신청하기를 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동안 근무했던 기간제 학교의 경력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원 강사의 근무 경력이 있으시면 이건 역시 집에서 가까운 학교 행정실로 가셔서 팩스 민원 신청하기로 하셔서 바로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 그럼 내 발령지는 언제 발표하냐고요? 최종 합격자 발표 다음 날 문자 한 통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신규 교사 발령은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인사, 채용, 시험 탑재에서 확인하시거나 문자 받은 한 통에 무슨 교육청에서 기간제 경력과 병원 경력 등을 묻는 문자가 올 거예요. 그럼 그 보낸 문자에 소속 교육지원청이 선생님이 받게 될 발령지 교육지원청입니다. 그 교육지원청의 발표 후 내가 발령받을 학교는 다음 날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 내 발령지를 알았다면 뭘 해야 할까요? 바로 한땡땡 카페에서 같은 발령지 합격 동기 선생님들을 확인하고 단톡방을 만드세요. 첫 교직 생활에 선생님들의 발령 동기는 일을 할 때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힘이 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집이 발령지와 멀 경우 관사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거나 관사가 없으면 학교 주변 거주지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학구는 되도록 피하시고 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학교 첫 방문 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교에 전화를 해야 되나? 아니면 뭘 사가야 되나? 옷은 고민되시죠? 발령지 발표 후 해당 학교에 먼저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면 학교에 있는 해당 실무사님이 전화를 받을 겁니다. 그때 선생님의 신분을 얘기하시고 교감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요청하신 후 올해 신규이며 학교는 언제 방문해야 될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그렇다면 똑똑한 신규의 인상은 덤으로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학교 가실 때 뭘 사가야 되나 걱정되시는 분이 있으시다고요? 학교 가실 때 두 손은 가볍게 그리고 밝은 마음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옷은 면접 때 의상은 입고 가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단정하고 깔끔하게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보건 업무 인계 시 이것만은 꼭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해 업무 분장표를 확인하세요. 그럼 올해 선생님들이 발령 받으신 후 해야 할 업무와 다른 선생님들의 업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출근 시간, 점심시간, 그리고 퇴근 시간은 언제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한 상신 라인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물어보지 않아서 초반에 조금 힘들었는데요. 조퇴와 외출 또는 기한 올릴 때 상신 라인이 어떻게 되는지, 부장님은 포함하는지, 교감 선생님까지인지 이런 거를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학교에서 꼭 유의해야 할 요양호자가 누구 있는지 어떤 거를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받으시고 그 요양호자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실의 물품 및 방역 물품을 확인하시는데요. 이때 전임자 선생님께서 물품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걸로 빠진 물품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개학 전 선생님들이 급하게 해야 할 업무가 무엇이 있는지 전임자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해야 할 수 있는 거면 미리 하시고 아니면 전임자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실 서류 및 인근 병원 목록들 또는 보건 물품을 구입할 곳의 아이디 및 비번, 보건실 출입 시의 비번과 보건실 컴퓨터의 비번 등 각종 비번과 목록들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서류들 중 보관이 불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요양호자 안내 파악을 선생님들이 학교에 발령 후 다시 하실 거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요양호자에 대해만 파악하시고 기존의 요양호자 목록을 버리지 않으셨다면 전임자 선생님께 그걸 폐기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그 많은 서류들을 폐기하는 것 또한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센스 있는 전임자 선생님께서는 미리 폐기하고 가시겠지만 그래도 보관이 불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폐기를 요청하시는 거에 선생님들의 업무를 덜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들의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복도길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